반갑습니다. 강원순이고요. HLB 주가 전망 도와드릴게요. 제가 HLB 주가 전망하기 전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시 정지해 놓고 한번 이거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시 정지 읽어보세요. 지금 주식 관련 영상 중에 얼굴이 없는 영상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굴 있는 영상, 저도 뭐 100% 항상 맞는 뷰를 제시하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양심의 가책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HLB 주가 전망할 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9만원, 10만원 라인에서 이 주식은 7만 5천원, 그러니까 8만원이 한번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근거였냐? 항상 주식에는 일반적으로 이 주식만에 갖고 있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HLB도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주식이 지금 HD 현대중공업이야. 그러면 HD 현대중공업도 쭉 그어보면은 이 주식만에 갖고 있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매번 맞진 않지만, 그쵸?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 주식만에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 주식만 갖고 있다가 그런 게 아니고, 크게는 한 5종류의 변동성을 갖고 있다. 데이터로만 봤을 때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HLB의 주가 전망이 조금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HLB는 최근에 여기서 보시면 15%에서 20%의 변동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HD 현대중공업은 7에서 그쵸 14%의 변동성인데, HLB는 뭐예요? 14에서 22%의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큰 변동성을 갖고 있고, 그 변동성에는 어떤 내재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HLB가 여태까지 연속적으로 누적된 적자가 있는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면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가는 거지 실적 우량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인도 증시하고 그쵸? 필리핀 증시하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다 다르겠죠. 그죠? 다 다르죠. 그리고 관련주들도 다르고, 인도에서는 어떤 섹터가 올라가, 미국 물론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HLB는 지금 보시면 글로벌 간암 환자 수에 따라서 글로벌 간암 치료제 시장이 캐파그로스 레쇼로 18.6%씩 성장하고 굉장히 큰 성장 산업에 있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대다수가 큰 성장 산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핫한 이슈가 터지면은 여기서 어떤 변동성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밀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대로 밀어 올렸던 주식이 큰 변동성을 생기면서 또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아실 겁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지금 이만큼의 변동성이 뭘 얘기하느냐? 그죠? 26%, 30% 내외의 변동성이 생겼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번 따져보죠. 그죠? 20%,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34%. 그러면 최근에도 변동성이 생겼는데 왜 30%의 변동성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막 수학의 철학과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막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1 더하기 1은 2인 거예요. 그죠? 2 곱하기 2는 4고요. 2 곱하기 2가 6이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상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상 써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HLB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왜 22%의 변동성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점에서 보면 항상 급등했던 주식이 평균적으로는 30% 내외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한 번 더 하락이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죠. 이게 그대로 13만원 20만원 돌파하고 이거 주주분들을 항상 아자아자 화이팅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지금 전쟁 리스크가 터졌어요. 삼성증권 리포트에 의하면은 이번에 전쟁은 상당히 크다. 지난 4월 이스라엘 본토 공격 당시에 비해 지정학 위험 더 높아졌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나 과민 반응은 자제해야 되지만 이 리스크에 의하면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금융시장의 여건이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근데 리스크가 크는데 뭐예요? 결국에는 실적이 우량한 종목이 오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가 2600에서 2680, 2620에서 2682 사이, 그리고 코스닥은 800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11월까지 뭐예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 있어요. 제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3일 제약을 이때 7월 31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것도 킵해놨다가 이거 보시면 이만큼 박스권 돌파했네. 근데 거래대금이 200억 분이 안 터졌네. 그러면 이런 거는 많이 못 사겠구나. 뭐 이 정도로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9,000원 라인 오면 한번 사볼만 하겠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니까 갑자기 막 마이너스 10%가 날만한 소형주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조금 대형주 위주로 하고 싶어. HLB도 나는 HLB의 사랑에 빠졌지만 HLB의 사랑에 빠지니까 내가 너무 변동성이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 그냥 물린 것도 너무 힘들고 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변동성이 적은 주식들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드리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사실 2017년 11월부터 이 일을 했고 제가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이 회원분들이 보시면은 최근에 7월 초에는 HD현대중공업 그리고 7월 17일에도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보세요. 매도하라고 얘기해놓고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제가 조금 경험자잖아요. 그쵸. 근데 7월 17일에 뭐예요? 7월 17일 이날이거든요. 대세적으로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7월 17일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하세요. 유연하게 대응하십니다. 조금 먹고 나오더라도 일단 현금 확보하세요. 그러면 더 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얘기를 7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에는 HD현대중공업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HD현대중공업을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20만원까지 버텨라 여기를 드렸던 게 이때였고 16만원 라인까지도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사실 조선주라는 거는 전쟁이 시작되면은 사실 미사일하고 뭐예요? 그렇죠? 전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군함도 중요하죠. 그래서 군함 관련해서 실질적 수혜가 있는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공부도 해놓고 하면은 이 주식은 이만큼 정도에선 지지를 하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어떤 주식을 사야 돼, 언제 사야 돼, 이게 답니다. 주식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이 주식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에 대해서 HLB 경영진들과 술을 한잔하고 HLB 경영진 내가 잘 알아가지고 이거 믿어. 나 이거 괜찮아 믿어. 그런 주식으로도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HLB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는 아니면 주식 영상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영상을 만드는 많은 얼굴 없는 전문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 이거 잘 알아. 내가 잘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을 긋고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을.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제가 왜 웃냐면은 이게 뭐 비웃는 것도 아니고 왜 웃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나의 아들이 만약에 정말 끔찍하게 도박 중독에 그거 생기고 그러면 내가 이걸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애한테 계속 돈을 빌려주고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HLB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냉정히 말하면. 제가 솔직히 HLB 나 잘하니까 여러분도 저 믿으시고 버텨가지고 20만원 30만원까지 가져가시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저 솔직히 HLB 잘 몰라요. 왜냐면 매출이 저는 반토막 나는 회사는 그렇게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HLB를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대금이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 보면 매도가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죠. 매도가 거세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하이브 같은 거 반등을 했지만 사실 매도가 거세게 이루어졌던 종목들은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반등하는 게 이게 저는 반등하는 길 기원하는데 근데 HLB는 뭐예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히 산다는 게 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9월 11월이 되면은 더 큰
수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HLB 미국 하원 발의 간암 예방 치료 연구 지원 법안 수혜, 그렇죠? 기업이 될 것이다. HLB는 미국 하원에서 간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간암 예방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특히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해당 법안을 간암의 주요 발병 원인인 B형 신형 간염으로 꼽았다. 그래서 리보세라닙하고 칼레미주박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성장할 만한 신약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HLB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거 계속 보여드릴게요. 간암약 리보세라닌 변용, 그렇죠? 그래서 HLB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HLB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HLB를 여러분들이 사서 수익이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HLB를 쭉 끌고 와서 13만원, 20만원까지 꼭 큰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HLB에 혹시라도 대응해서 물리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주식에 물린다면은 그 주식하고 조금 변동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조금 변동성이 리스크는 적으면서 수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들이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기업은 뭐예요? 적자가 누적되었다가 흑자 전환하면서 뭐예요? 영업이익이 1,700원 만들었고 6,400원 만들고 1조 6천. 그러니까 뭐예요? 몇 년 만에 10배 될 만한 그런 산업의 주식을 사야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멤버십에 돈 내고 가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영상 또 이렇게 도와드리면 분석을 좋아하는데요. 일단 첫째, HD현대중공업을 7월 29일, 최근에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목표주가 상향 흐름을 보면은 꾸준히 목표주가가 상향되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7월 8일부터 7월 9일, 7월 달에 연속적으로 7월 8일과 7월 9일, 7월 달 초에 계속해서 15만원과 16만원 사이, 정확히는 14만 9천원에 계속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여기서 보시면 최종 목표가 20만원까지 2분기 실적 발표일까지는 계속 홀딩하라고 강조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는 당시에 HD현대중공업의 상황이 신고가를 경신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제가 15만원 라인에 매수하라고 했을 때가 뭐냐면, 첫 번째 15만원의 박스권, 커다란 박스권 상당을 돌파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돌파하는 주식들이 페이크가 걸리면서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실적이 우량해질 기업이라는 거를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냐? 많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증권사 리포트를 30개에서 40개 정도를 본 다음에 거기서 아주 중요한 증권 리포트를 또 공부를 한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또 다르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KB증권과 최근에 DB증권, 메일증권뿐만 아니고 사실 신현증권 리포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선 관련 리포트를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리포트를 꾸준히 보다 보면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 주가의 상승이 현실성이 있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15만원을 돌파한 주식이, 그쵸? 16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쉬고 있어. 그러면 7월 4일부터, 그쵸? 여기서 쉬고 있어요. 보시면 쭉 쉬고 있어. 그럼 여기서 쉴 때 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항상 모든 주식에는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실적은 컨센서스가 이미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1840억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3분기 때 1840억보다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 2000억보다 더 많이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 주식은 당연히 뭐예요? 25만원, 30만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3분기 실적이 1500억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주식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신고가 지점이 어디예요? 17만원, 16만원이죠. 근데 세게 돌파했으니까 당연히 19만원 내외에서는 지지할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하다는 얘기에 대한 근거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재무제표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현대중공업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근데 이제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우리가 리포트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차트적으로는 왜 강남선비 너는 이게 19만원 내외가 지지되고 바로 올라갈 거라고 보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확률적으로는요. 일단 아주 커다란 1, 2년간의 커다란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대세적으로 주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ISC라는 기업하고 우리가 같이 분석하는 게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보면 당시 2023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AI 반도체가 조금씩 성장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ISC가 이제 무슨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ISC도 그렇고 칩셋미디어도 그렇고 23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ARM 홀딩스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ARM 홀딩스는 뭐냐, 손정희 선생님이 투자를 했습니다. 손정희 선생님은 누구냐, 쿠팡 상장으로 큰 돈을 벌었고, 그리고 과거에 아주 여러 차례 비상장 회사에서 큰 기업이 될 만한 알리바바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알리바바가 가장 크게 흥행을 하고 서점가에 마윈 관련 책이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깔렸던 그 시기가 언제냐, 2004년에서 2006년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알리바바가 상장하면서 알리바바가 가장 크게 돈을 버는 회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알리바바와 같은 사업 구조를 가졌던 네이버, 카카오도 2004년 6년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이에요. 2014년. 제가 말 실수했어요. 2014년, 2016년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달리기 시작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일단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번 또 떨어졌다가 또 달려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굉장히 탄탄하니까.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숲으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그쵸? 2014년 이때, 그러니까 인터넷 회사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려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크게 달렸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죠. 박스권을 크게 돌파해서 19만원 내외에서 지지할 확률이 높아. 그 얘기를 제가 ISC로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기업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 3월 2일하고 5월 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 대장주죠. 근데 AI 반도체, 한미반도체, 왜 HD 현대중공업 얘기하는데,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사례 분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그 주식의 고유의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2023년 5월에 주가가 한 차례 변동성이 생긴 다음에 한 번 올라갔던 고점에서, 그죠, 7%에서 16%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5월 이후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23년 5월 이후에 8월에 또 봐야죠. 2023년 5월, 8월, 그쵸, 여기서 보시면 8월에도 박스권을 세게 밀어 올린 다음에, 그죠, 그대로 밀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쉬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상승률로 보면은 굉장히 큰 상승률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대략적으로는 20%, 15%, 10% 뭐 이 정도의 하락률이 나오는 거예요. HD 현대중공업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보면 19만원 내외, 그리고 여기서 분석하면 15%가 18만 5천원 내외, 뭐 이 정도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는 이런 변동성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2023년 7월, 제가 2023년 8월에 에코프로가 대세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6년간 그게 그 신고가, 최종 고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89.9%라고 매경 이코노미를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또한 2023년 8월에 재무제표를 보면요, 2023년 8월, 그죠? 8월이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그죠? 90억, 100억 했을 때예요. 한 분기당. 1분기, 2분기.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실적은 별론데 이게 엄청 좋아질 거라는 컨센서스가 계속 나오던 시점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오테크닉스는 한미반도체 대비해서 조금 시장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약간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소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대세적으로 물론 저는 HD 현대중공업이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도 제가 삼성중공업 3월 달에 말씀드리고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리고 4월에는 한화엔진 다 계속 조선 기자재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로 말씀을 드릴 때 언제였냐면은 이때였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스토리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중공업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이거는 11,000원에 갑니다. 12,000원에 갑니다. 얘기를 드리면서 3월달에 4월달에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쭉 밀어 올리죠. 지금도 삼성중공업은 저는 한번 눌림목이 생겼다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거는 대왕고래 특히 삼성 E&A와 삼성중공업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가 대왕고래 관련 사업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동해 유전 관련해서 앞으로 8월부터 12월에 계속해서 내러티브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실적도 우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기록하고 있는 조선주 중에 메리트가 있는 회사인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HD 현대중공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큰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리스크는 뭐냐? 역대급으로 PBR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규로 잡으면은 조금 잘못 잡으면은 마이너스 10% 20% 그냥 날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매수가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이 보통은 되게 꾸준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가입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수익으로 돌았네요. 선비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비님 화이팅입니다. 그동안 손실이 많아 마음고생 심했는데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꾸준한 성과를 여러분들이 내고 싶다 하시면은 혼자서 주식하지 마시고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꾸준히 이 종목을 팔로우업하고 그죠? 롤링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사실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15만원 라인에서 7월 초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만큼 올라갈 만한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또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 우리 멤버십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해서 이건 진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긴 좀 어렵지만 다른 걸 하나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그 종목은 멤버십에 돈을 내고 오셔서 함께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광밴드를 제가 7월 16일부터 공부를 시켜드렸어요. 7월 16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올라갈 만한 주식. 그러니까 7월 16일에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HD 현대중공업도 좋지만 저는 HD 현대중공업은 공식적으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다 사실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죠? 최근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야 계속 7월 29일에 사라고 해서 7월 29일에 사라고 해서 한 차례 또 수익이 났어요. 이게 7월 29일 이런 자리에서 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런 데서 어떻게든 사가지고 수익 내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눌림목이 올 때마다 사실은 사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대장주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렇지만 HD 현대중공업을 연간 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심플하게 제가 설명드린 게 하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대장주지만 HD 한국조선해양도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 멤버십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보시면은 NH투자증권 리포트였는데 HD 현대중공업 전망이 보시면은 22만원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되죠. 근데 이미 20만원입니다. 그죠? 근데 HD 현대미프라든지 삼성중공업도 분위기가 뭐예요? 목표 주가 거의 다 왔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을 PER을 25년 PER이 21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PER 기준으로 21배 뭐 이렇게 되는데 25, 26 실적을 다 따져보면은 1조 6천억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쵸? 20조 내면은 적정 가치예요. 여기서 뭐 32조까지 가고 그게 사실 쉽진 않은데 갈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EPS 기준으로 보죠. EPS는 순이익 기준인데요. 어닝퍼세어 기준으로 EPS가 13,000원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13만 원인 거예요. 근데 왜 HDD 한국조선해양도 좀 좋게 보이냐? HDD 한국조선해양 34,00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34만 원이 PER이 10배고, 그리고 3조 3천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30조를 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HDD 한국조선해양은 이게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박스권을 커다랗게 돌파했고, 이번에 상당히 크게 오른 뭐랄까 포모적으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이 생긴다면 또 순환매가 생기면은 HD 현대중공업도 좋은 회사지만 HD 한국조선해양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조금 뭐예요? 바닥권에서 좀 세게 올라갈 만한 조선 기자재, 조금 굉장히 크게 올라갈 만한 영업이익이 성장성이 돋보이고 매출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미 이 시장 상황은 바뀐다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 상황은 굉장히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우리 멤버십에서 오셔서 이게 돈 내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 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멤버십에서 이런 종목을 매집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장률이 크면서 항상 이 HD 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으로 예를 들면, 이때 저는 2007 금융위기 전에도 이제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2007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 조선, 건설, 철강, 그 포스코홀딩스, 현대해상, 동국제강은 올랐고, 건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GS건설, 대림산업, 지금 DL이죠. DLENC죠. 조선 건설은 뭐 그런 쪽이 올랐죠. 실제로 이 GS건설도 당시에 20배 오른 주식이 많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DS조선해양 이런 쪽이 많이 엄청 크게 올랐는데, 당시에 STX 조선해양 PER 100배 같고, 대우조선해양도 PER 50배, 삼성중공업 PER 50배, 현대중공업도 PER 뭐예요? 30배 이상 갔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저는 2006년부터 주식 투자자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7 금융위기가 어떤 끔찍한 흐름을 만드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탑 6개 글로벌 기업 중에 탑 5개가 우리나라 조선회사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효성중공업이 또 조선 분야가 있지 않나요? 조선 사업 분야가 아무튼 5개 회사가, 그 중에 이제 STX는 이제 거의 신화적인 흐름을 만들었죠. 그리고 막 관련 책도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데, 항상 책이 나올 때 조심해요. 지금도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지만 서점가에 2-3주 전부터 가장 많이 이게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관련 책이에요. 드문드문 이제 엔비디아로 돈 벌었다라는 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선이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선은 지금 포모성으로 약간 막 비이성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조선 관련해서 사실 당시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 굉장히 크게 올랄 때, 조선 기자재 쪽은 100배 올라가는 주식도 있었습니다. 뭐 30배, 50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에서 대박 날 만한 회사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뭐랑 연결되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12월 탐사 시추가 예정되어 있는 이게 동해 유전 관련 테마가 있다. 이게 이런 테마들은 보통 30개월 이상 테마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중공업도 눈여겨봐야 되고, 삼성 E&A도 차트 형태를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 기관들은 이렇게 사는 종목은 살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들은 사는 종목은 또 사요. 시장이 폭락 나와도. 그렇죠? 근데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뭐예요?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죠. 그러면 조정을 보이는 타이밍이 뭐예요? 타이밍이 어떤 상황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시장이 2620에서 2680 사이에서는 분명히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갈등 재고조를 보면 4월 사태보다 높아진 리스크지만, 이게 삼성증권 리포트인데, 위험관리 필요하나 과민 반응은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예요?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 연준 등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여력,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충분한 점은 현 금융시장의 여건임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라면 어떤 주식이 오를까?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2007년에 대장주가 그쵸? 산업재였어요. 산업재. 근데 산업재가 무너지고 다음에 차화정이 오르고 차화정 그리고 소비재 IT 이런 쪽이 오릅니다. 2007 금융위기에 세상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죠? 그죠? 아이폰이 생긴 겁니다. 2008년 이후에 아이폰이 생겼죠. 2009년에 아이폰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에 관련된 FPCB 관련 부품을 만들던 대장 기업인 BH는 여기서 보시면 340원에서 34,000원 근처까지 100배가 오릅니다. 참고로 당시에 뭐 증자를 받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그 이상 먹을 수 있었겠죠. 그만큼 큰 그림이란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HD 현대중공업 이런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냐라고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제 단언컨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연간 실적이 이렇게 2026년 컨센서스까지 성장률이 독보적으로 나오는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시장이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변화를 주는데 지금 8월 달에 퀀트상으로 반드시 분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예요? 조선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조선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조선 중에서도 군함, 미국 MRO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울산뿐만 아니라 필리핀 MRO 기지가 있는 7함대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으로 기대된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4년 2분기에 의미 있는 수익성을 시현할 경우 제가 7월 8일, 7월 9일에 현재 OPM 9%대의 HD 현대사모에 향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고 미 해군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방산에서 전투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죠? 함정도 중요합니다. 해군 함정 뭐 이런 게. 근데 뭐예요? HD 현대중공업이 치고 나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7월 8일 9일에. 그러면서 7월 8일 9일에 14만 9천원 매수 14만 9천원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죠? 14만 7천원까지 거의 왔어요. 근데 14만 9천원에 당연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16만원에서도 2분기 실적 발표까지 계속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전체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7월 14일에는 현금 부족하면 수익권 인 종목은 분할 매도하라 얘기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매도는 하지 말고 분할 매도하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식을 지금 잔뜩 혹시라도 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엔 7월 17일이 언제였냐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내가 잘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폭락 나올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계속 주식을 갖고 계셨다면 저희는 7월 17일에 매도를 상당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났다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뻥 안 치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손실 났다는 민원이 거의 없는 거는 H전대중공업 같은 걸로 돈을 벌었는데 어떤 한두 종목은 또 손실 났겠지만 그러면 이런 게 뭐예요? 또이또인데 7월에 시장 보니까 완전 폭락이야. 그러면 웬만한 주식은 마이너스 20%, 30% 이상 나야 정상인데 우리 회원분들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돈 내고 가입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연장 결제 계속 눌러주고 계시는 거죠. 연장 결제 선생님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뭐 인증들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 뭐 네 자랑이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가 HD 현대중공업 7월 8일 9일에 사라고 하고 20만원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이거를 안 그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런 사실을 그죠?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내가 이 주식 데이터상으로는 19만원 내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 주식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런 봉 이후에 대세적으로 급락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지지점을 잡고 대세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의 상황이 펼쳐지고 이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분명히 오르스테크놀로지 제조반도체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당시에 8월 달에 에코프로는 급락이 나왔지만 그렇죠. 8월 이후에 급락이 나오지만 포스코홀딩스 급락 나오고 막 그러지만 이오테크닉스는 뭐예요? 이오테크닉스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오테크닉스도 23년 8월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봉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역대급으로
지금 PBR 관점으로 박스권은 완전 돌파해가지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과속도가 붙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데 실적이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조선주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지금 조선주 말고 주선주랑 같이 올라가는데 좀 크게 올라갈 만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0%를 초과하면서 서프라이즈 기록한 게 벌써 조선주가 2개나 들어가고,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걸 필터링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전체 기업을 업데이트를 해서 가장 크게 실적이 성장한 거,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여기 대충 이렇게 그어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조선 기자재 조선 이런 쪽을 다 따져보면은 이런 쪽도 그죠? 조선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혹시라도 돈 내고 가입해서 함께 매집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멤버십 수익 축제였습니다. KB금융, HD 현대미포, 현대오토에버, 유니드, 포스코인터내셔널 항공우주, 삼성ENA 등으로 몇십만원씩 수익을 내셨고요. 늘 알찬 수익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강남 선비님의 무한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세요. 사실 이제 돈을 버니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죠. 한국콜마도 55만원 버셨고요. 성광밴드, HD현대미포 최근에 이제 무난하게 계속 수익이 나고 있고 반신반의했는데 수익으로 돌아왔네요. 선비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 수익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비님 화이팅입니다. 800만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성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830만원 벌었어요. 노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10만원 벌었어요. 성광밴드 6만원 벌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로 큰 수익 나셨죠. 축하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손실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만원, 90만원 벌 때도 있고 꾸준히 몇십만원씩 수익 나십니다. KB금융, DK라, KB금융, GS건설,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오랜만에 인증드립니다. 안전적인 선비님 리딩 덕분에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ENA, 현대로템, HD, 현대중공업 79%, 12%, 그죠? 12%, KB금융, HD, 한국조선해양, 삼성ENA 거의 산업재, 건설, 금융, 조선 이런 쪽에서 큰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만원 수익 나오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처음 가입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수익으로 돌아왔네요. 선비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 수익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입해서 바로 수익이 났다고 하십니다. 근데 가입하기 전에 그동안 손실이 많았고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가입하기 전엔 손실, 가입하고 나서 수익,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HD 현대중공업 92만원, 성광밴드 42만원, 성광밴드 15만원, 한국화물 20만원 이렇게 또 100만원 버신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간 400만원 버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 수익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해 드릴게요. 39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익 나셨고요. 현대중공업 16만원, HD 현대중공업은 15만원부터 매수하라고 강조했던 종목인데요. HD 현대중공업 19만원, 마녀공장 95,000원, 현대로템, 한국콜마, 그리고 이제 손실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장은 안 좋지만 무난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